당신은 완벽주의자입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살면서 완벽하게 해낸 일 단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빨리요. 없나요? 사실 저도 없습니다. 아마 대다수가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완벽을 향한다고 하지만 사실 완벽이라는 개념 자체가 허상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완벽하지 않을 바에야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완벽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함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이 완벽주의의 함정은 우리의 독서 습관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책 한 권을 손에 쥐고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읽어야 진짜 독서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읽고 완벽하게 이해한 책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 말씀해 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당신은 그저 완독이라는 허상에 빠져 독서를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완벽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봅시다. 인간이 완벽하지 않아도 가치 있는 존재이듯 독서도 완벽하게 읽지 않아도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발췌독을 제안합니다.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는 것, 필요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 자체로도 독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 권의 책에서 단 하나의 문장이라도 얻는다면 그것은 완벽히 읽지 않았다고 해도 가치 있는 독서입니다. 이제 완벽의 허상에서 벗어나 책을 좀 읽읍시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가치 있듯이 독서도 완벽하지 않아도 가치 있는 행위다. 문화 콘텐츠 스토리 아시아를 잇는 입문 채널 대그네티 V. 완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때 완벽하다 할 때 벽은 옥을 말해요. 옥. 화씨지벽이라는 말인데요. 화씨의 둥근 옥이라는 뜻이에요. 초나라에 살던 화씨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산에서 옥을 하나 발견을 해요. 보통 옥이 굉장히 거칠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발견할 때는, 캘 때는. 그래서 옥을 하나 찾아가지고 이 아주 거친 옥을 그 초나라의 그 당시에 임금이었던 려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려왕이 이제 이 옥을 잘 아는 장인에게 이 옥이 어떤 옥이냐 하고 한번 살펴봐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장인이 이렇게 이리저리 이제 살펴보더니 요건 옥이 아니라 돌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왕이 이제 화가 났죠. 화씨가 자기를 속여가지고 돌을 갖다가 갖고 와가지고는 나한테 옥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그 벌을 내립니다. 어떤 벌을 내리냐면 화씨의 왼쪽 발을 잘라버려요. 월형이라고 합니다. 월형, 발 뒤꿈치를 자르는 형을. 그러고 나서 이제 여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왕이라는 임금이 다시 임금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래서 무왕한테 이 화씨가 다시 갖다 바쳐요. 이 옥을. 또 그러니까 무왕도 장인을 불러다가 이 옥이 어떤 옥이냐, 이게 뭐냐 살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인이 또 살펴보더니 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받았죠. 무왕이 또. 그래서 화씨가 또 자기를 속였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화씨의 오른발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왕이 죽고 나서 문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씨는 이번에도 이 옥을 안고 문왕을 찾아가서 바칩니다. 발이 없는데 어떻게 갔대요? 갔겠죠. 어쨌든 문왕을 찾아가서 초나라 산 아래서 밤낮으로 사흘 동안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걸 듣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천화의 월형을 받은 자가 많거늘 그대는 어찌 슬퍼서 이렇게 통곡하는가 라고 물으니까 화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월형을 받아서 슬픈 것이 아닙니다. 저 보배로운 옥이 돌이라고 감별되어서 저같이 올곧은 사람이 임금님을 속인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슬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왕이 장인을 불러가지고 이 옥을 잘 다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옥을 다 다듬으니까 아주 멋진 구슬이 하나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씨지벽이라고 불렀어요. 그 화씨지벽을 완벽하다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흠이 없는 옥을 얘기할 때 우리가 완벽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다라는 말의 뜻은 원래 흠이 없는
완전한 구술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한자어인데요. 영어로 퍼펙트하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이랑 이제 같은 것이죠.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뜻이죠. 완벽주의자들이 있죠.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 하나도 하면 안 되고, 하나도 티가 나면 안 되고, 틈새가 보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을 완벽주의자라고 하는데, 본인도 힘들고 남들도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완벽주의가 사실은 오늘날 현대사회의 24시간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완벽주의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닥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틀리게 돼 있고 뭔가 실수하게 돼 있어요. 저도 뭐 최근에 누구랑 만나기로 했다가 약속도 잡아놓고 막 못 나가고 나중에 보니까 스케줄표에 그걸 안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연락 오고 막 그랬던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람의 기억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다 실수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상대방이 실수할 때도 너그럽게 좀 이해해주고 빨리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실수들을 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완벽하려고 너무 그러면 어떤 일을 착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안 일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게을르다기보다는 사실은 완벽주의자일 가능성도 높아요. 뭔가 일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깔끔하게 해내야 되는데 그 일을 시작하려니까 약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일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완벽이라는 말과 독서의 습관을 연결지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독서에 관한 이야기는 그 전에도 우리가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독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지나치게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다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완벽주의적 접근을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모르는 부분은 넘어가면서 읽어도 좋고 또 여러 챕터들로 이렇게 책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자기한테 마음에 맞는 챕터들을 읽어도 좋고 또 그 챕터들을 읽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뛰어넘어도 돼요. 어떻게 세상의 모든 책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못 읽는 건데 너무 지나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을 다 읽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완벽욕 혹은 정복욕을 독서에서 그렇게 발휘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골라 있는 거를 발췌독이라고 합니다. 저는 속독과 발췌독을 또 정독을 좀 섞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속독하는 거예요. 읽다 보면 어느 부분이 갑자기 눈에 띄어. 그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는 거예요. 발췌독이죠. 발췌독인데 또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러면 그 부분을 정독하는 거죠. 세독하는 거죠. 정교하고 또 세밀하게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독서의 기법들을 한 권의 책을 읽는데도 좀 같이 융합적으로 적용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독서가 우리에게 좀 더 쉬운 습관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 콘텐츠, 스토리, 아시아를 잇는 입문 채널 떼그니 TV